신장로라 하면 말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길입니다. 바로 우리 전통 도시였던 수원 화성이 이제 읍내, 그런 성 안에 읍내가 이제 새로운 곳과 연결되는 지점으로서 길이 필요하게 되니까 만들어진 그런 새로운 길이다 라는 뜻에서 신장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면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일본인들만이 다녔던 그 일본인 소학교, 우리 이제 국민들이 살게 되면서 새로운 학교로 개교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학교가 매산초등학교입니다. 얘는 안 변했어요. 얘는 안 변하고. 그래, 요거. 옛날에는 여기가 구멍이 뚫렸거든요. 그래서 애들이요, 여기 개구멍처럼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정문 앞에 저 나무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렇게 무성하고 큰 나무였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 나무가 그래도 매산초등학교의 상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냥 한옥집의 어떤 그 처마 밑에서 하셨는데 물떡볶이라 그래서 오뎅 국물에 그냥 떡만 넣어주셨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지금도 생각나요. 어렸을 때 그 초고추장 찍어 먹는 떡볶이. 나머지는 대부분이 방과 후에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부 저녁 시간이 아니었나. 옛날에 일제식으로 다 똑같이 쭉 끌어가는 교육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개성을 살리는 그런 교육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신발 주머니를 항상 이렇게 돌리고 다녔대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다 보면 신발이 빠지잖아요. 빠진 것도 모르고 그냥 학교 가고 집에 갔다 오다 보면 아저씨들이 불러서 너 신발 한 짝하고 옷 있어? 그래갖고 항상 주워주셨어요.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이 같이 일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저 아이, 쟤들은 내 아이가 아니니까라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뜻 있는 사람들끼리 몇몇씩이라도 해서 그 아이들 한둘이라도 자기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도시재생 사업에서 아마 이끌어 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다닐 때는 수원시에서 제일 큰 학교라고 이름난 학교인데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워지죠. 그래서 이 주변에 이 주거 시설로 이제 뭐 변화가 된다라고 하니까 학생 수가 많아서 옛날에 그 큰 학교로 다시 한번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도서관이 1980년에 개관해가지고 수원에서 제일 오래된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부터 이용하셨던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게 있는데 저희 특화 프로그램을 노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사회복지를 많이 구입하고 또 큰 글자 도서라고 있어요. 다른 도서관보다는 비중 있게 구입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열람실 위주로 그냥 개인 책가방에 공부하러 책 싸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냥 그런 위주였다면은 요즘에는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이 대부분이거든요. 책을 보면서 정보, 지식 이런 거를 취득하고 노인복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니까 취미생활도 하시고 이제 노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그런 도서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를 힘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지금 오케이. 감 잡았어. 장서가 저희가 26만 권인데요. 이제 오래된 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책들이 아무래도
편안함을 더 주는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의 이름보다는 중앙도서관을 중앙무신 역사관 기록관이든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수원에 지금 많아졌죠. 기록관이 없 기록관이 없어.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또 그런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70년에 이제 수원시민회가 건립이 될 때 이제 1세대 조각가 김영중 선생하고 그 친구분들이 요 예술 작품을 부조를 만들어 갖고 건물에 딱 입힌 그런 모습입니다. 시민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요한 행사, 이제 경연대회, 그 다음에 공연, 공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화원에서 이제 위탁경을 하면서 생활문화센터라는 것들을 또 운영을 하면서 생활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로서의 수원 시민들이 함께 뭔가를 했던 공간. 우리가 이제 이제 새로운 도시 변화 속에서 새롭게 했던 공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려서 나가면서 이제 또 다른 시민들이 만나고 또 시민들이 웃고 즐기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남아야 된다는 거죠. 폭격 속에 성 안에 있던 이제 수원시청 건물이 이제 폭격을 받아가지고 허물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청이나 관공서의 이제 역할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그 급박함 속에서 이쪽 매산로에 이제 건물들이 중요하게 남아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청이 이제 잠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제 때 금융회사 건물을 갖다가 잠시 빌려서 수원시청으로 임시청사로 이제 쓰게 되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복구를 하면서 이곳에 수원시청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별관으로도 이용을 하면서 이제 관공서들이 다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지금 이제 수원시 가족요새가 이제 본관으로 쓰이고 있는 우리 이제 구 수원시청사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후에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수원시청사 건물 새롭게 지어서 이제 했던 이 모습인 것이고. 요 앞에 이제 옆쪽으로 보이는 게 붉은색 건물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던 건물인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제 문화원 건물로서 수원 문화원 건물로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의 교육관으로서 지금 이제 활용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부도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족여성관이 운영되면서 교육관이라 입구가 요 안쪽에 있지만 원래 이제 입구는 요 길가 바깥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등록문화재 597호 구수원문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2014년에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요 바깥쪽에 지금 이제 4차선 도로로 차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던 1930년대 만들었던 새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요 안쪽의 신장로, 바깥쪽의 신장로 이 두 갈래 길이 이제 그때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문물이 이제 만들어지고 들어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정기적으로 마켓을 하세요. 한 달에 한 마지막 주 수요일 날인가? 여기서 뭔가 배우신 분들이 마켓을 하시는데 이제 프리마켓 자체가 저는 즐기는 마켓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다가 시 같은 거 걸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음악도 잔잔하게 흐르게 해서 작은 공원이지만 그러면 오히려 여기도 나름대로 또 명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리들, 볼거리들이 있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정이 있는 동네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상가들이 여기 인쇄소에다가 저희 이 마을에 쇼핑백을 만들자. 그래서 이 마을에서 뭘 사거나 했을 때 이 쇼핑백을 들고 다닐 수 있게. 그러면 그거 제작을 인쇄소에서 하고 인쇄소에 결국은 이제 뭐 신문 같은 걸로 만드는 쇼핑백. 그래서 누구나 봤을 때 저 쇼핑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러면 여기 향교로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공통으로 그런 거 제작 같은 거를 하면은 사실 약간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수원 향교는 600년이 넘는 전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 향교는 이제 특별한 공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학후묘라고 해서 이제 그 앞쪽에는 공부를 하는 공간, 뒤쪽에는 이제 6.25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 그렇게 이제 이원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곳은 향교의 강학 공간인 명륜당입니다. 명륜당 좌측 우측에는 당시 유생들이 기거하면서 숙식했던 동제와 서제, 기숙사 건물이 있고, 이곳 명륜당은 바로 강당, 강학 공간입니다. 향교는 그 당시 나라에서 세운 국립중등학교인데, 주말이고 방학 때는 그 어린 나이인데도 제가 여기 백부님 댁에 와서 거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한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쯤 했는데 여기 향교에 왔던 거예요. 그때 향교제에 대한 기억의 제 모습은 이 명륜당하고 대성전이 그 건물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호어벌판이었고, 그 다음에 명륜당 건물도 이렇지가 않았고, 앞에 색깔은 이런 청록색의 유리창문으로 이렇게 쭉 여다지로 그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지금 그때 무슨 제사를, 큰 제사를 지냈고, 요 앞에서 뭐 이렇게 참여하셨던 분, 그 솥단지를 걸어놓고 이렇게 다 제사가 끝나고 대접을 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림회관을 중심으로 이제 옛날 전통 재래도 있을 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효의 교육의 그런 어떤 산실로서 계속 기능하고 있습니다. 초급 한문부터 시작해서 사서삼경 경전까지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문반에는 초급반, 중급반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경정반이 있어요. 거기는 논어, 중용, 맹자, 대학을 강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급반에 그 중용을 강의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남녀로서 부친이 되고 이렇게 부잣집을 아버지까지도 명예롭게 만들었다. 주나라예요. 그 재생 사업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 주변이 이 환경이 더 밝아지고 깨끗해지면은 주변 사람들도 좋고 향교도 더불어 빛이 날 테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하고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씨앗을 팔던 회사였고, 당시 농정 중심 사회였던 부국원이 씨앗을 독점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수탈을 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부국원이 적산가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 거였거든요. 첫 번째로는 수원법원 및 검찰청사, 이제 교육청으로 사용이 되다가 이제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경기도 제1지구 당사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때 이제 향교로의 많은 건물들과 함께 이제 부국원이 같이 이제 정치적 중심지,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근처에 있는 현재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수원시청 건물이었고요. 또 경기도청, 그리고 근처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건물들과 함께 부국원이 문화적, 정치적 허브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 향교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석인강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의 근현대사와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내용이나 아니면 건축적 특징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는 2년급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해운미술관과 연계하여서 이제 전시를 하나 개최할 예정이고요.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와 함께 수원극장과 관련된 연계 전시를 또 진행할 예정이라서 이제 더 발전해 나가는 부우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도시재생이랑 이제 도시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낙후된 원도심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더 예쁘게, 더 즐겁게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지역 주민들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즐거운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을 이제 역사문화도시라고 옛날부터 얘기해 왔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정체성을 또 찾는 작업이 될 거고 서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하고 많은 분들이 뜻이 같아지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우리 수원시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또 도시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